안녕하세요. YC리얼티 최윤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온 우주의 좋은 기운과 함께 이번 연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오는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경매 매물 요즘 많이 나온다던데 추천 매물 있으신가요? 파워업 세일로 싸게 살 수 있다던데 진짠가요? 요즘 뉴스나 주변 이야기만 들으면 지금이 마치 경매로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구조를 정확히 모르고 접근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경매라고 부르는 온타리오 파워업 세일,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기회고 맞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매란 부동산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 매매 절차를 말하는데요. 경매라고 하면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인 옥션을 많이 떠올리시죠? 하지만 온타리오는 이런 옥션처럼 법정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 채권자가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MLS에 올려 파는 파워업 세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폴트라는 말,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한 상태를 뜻하고요. 보통 15일 이상 연체되면 발생이 됩니다. 다음은 노티스 오브 세일로 이자를 안 갚는다고 은행에서 즉시 팔 권한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티스 오브 세일 언더 모기지라는 공식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음은 redemption period라는 건데요. 대기 기간이에요. 통지서가 발송된 이후 대략 35일 채무자가 돈을 갚고 집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법적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다음 용어는 mortgage war랑 mortgagee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mortgage war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채무자를 말하는 거고, 다시 말해 부동산 소유주를 말하는 거죠. 반대로 mortgagee라는 사람은 채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렌더, 은행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파워업 세일은 담보권을 가진 이 mortgagee 채권자가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직접 시장에 내놓고 파는 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굳이 경매라고 안 하고 파워업 세일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서 파워는 힘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authority를 의미합니다. 즉 은행이 법원의 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몰기지 계약서에 명시된 권한으로 집을 팔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 방식은 캐나다 전 지역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 뉴브런스윅, PI 등은 POS 방식으로 주로 쓰고, 반면에 BC나 알버타 같은 곳은 법원이 주도하여 타이틀을 완전히 가져오는 압류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같은 경매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주별 시스템 차이를 모르시면 전략 자체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이론보다 실전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13가지 종류의 다양한 경매 매물을 직접 실제로 겪어본 경험을 오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연컨대 이 13건의 딜 중에서 단 하나도 순탄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서드베리 기숙사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기숙사로 사용했던 빌딩이고 대략 135일 정도를 걸쳐 MLS에 올려진 매물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vacant position을 요청을 하는데 채권자가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 기숙사다 보니 계약서에도 없는 세입자들이 거주를 하는 경우에요. 그분들을 스쿼터라고 하는데, 이 스쿼터들을 쫓겨내기 위해 바이어가 힘들어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바이어들은 꼭 파워업 세일 계약서에 vacant position을 필수로 적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스카보로 사립학교 딜을 하면서 경험했던 딜인데, 채무자가 forbearance agreement라는 집행유예 합의서가 있었어요. forbearance agreement가 있으면 그 기간에
이제 채권자에 의해 경매를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합의서는 채무자가 이 합의를 한 기간에 확실한 제2나 3 금융권에서 써준 커미트먼트 레터를 제공하여 돈을 빌려 갚는다는 유의 합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orbearance agreement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파워 오브 세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어가 조건 없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로징 전까지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리면 딜이 무효화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디파짓까지 하고 계약금을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클로징을 못하고 계약서가 취소될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파워 오브 세일을 딜을 할 때는 약간 플랜 B나 플랜 C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지금 계약서에 나오는 저희가 스케줄 A의 특약 조항들을 막 쓰죠. 근데 이 조항들이 채권자 위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represent나 warrant 문구가 없고 이제 as is condition 현 상태 그대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뭐 chattels나 fixture에 대한 부분도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파워 오브 세일 전문 에이전트나 변호사의 조언이 많이 필요한 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사례 중 하나가 파워 오브 세일은 꼭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진행됐던 트럼프 타워 그 채무자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POS 세일로 이어진 경우였고 또 채무 이행을 잘하고 있죠. 뭐 대출금도 잘 갚고 이자도 잘 갚고 있었으나 이제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채권자, 은행 허락 없이 프라이빗 바로잉을 했을 경우 채권자가 파워 오브 세일을 강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온타리오의 파워 오브 세일 매물이 급증했습니다. GTA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갱신 충격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금리 시절 모기지를 받았던 분들이 고금리 갱신 시점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사금융, 프라이빗 렌더를 이용했던 분들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경매를 생각하시고 이제 유찰되면 시세보다 막 20-30% 싸게 사겠지 하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온타리오 파워 오브 세일은 법원 옥션 시스템이 아닙니다. 은행이 에이전트를 고용해 일반 MLS에 올리는 방식이고 여기서의 핵심은 fair market value예요. 그 은행이 마음대로 헐값에 이제 팔면 채무자가 채권자인 그 은행을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 채권자가 어프레이저 리포트를 바탕으로 아주 신중하게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파워 오브 세일은 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 아닌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이제 처음부터 싸게 나오는 구조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의 입장이 바뀌는 지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시간입니다. 마켓에 오래 나와 있을수록 은행에서 이자와 관리비, 리갈피 등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커져서 가격 조정의 의지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켓에 나온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채권자가 가격을 조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기고 증거가 생기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켓 가격보다 이유 없이 채권자가 빨리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POS 매물을 공략할 때는 마켓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 알아보고 또 고용하신 부동산 전문가라면 이 매물의 채무가 얼마 있는지까지 조사하여 딜을 할 때 이제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무기로 쓸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POS, 파워 오브 세일, 온타리오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리맥스 YC 에이전트들은 레지던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커머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YC 에이전트 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